박서윤, 너 정말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야? 너 같은 수준으로는 여기서 버티기 힘들 거야. 부장의 막말에 24살 신입사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말해버릴까? 내가 누군지.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며칠 후 모든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녀를 괴롭힌 악질 상사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용감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4살의 박서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무역회사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은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윤은 한국무역이라는 회사의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회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윤은 이력서를 준비할 때 세심하게 신분을 감췄습니다. 아버지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만 적었고 주소도 대학교 근처 원룸으로 기재했습니다. 심지어 보증인도 삼촌으로 써서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했죠.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면접관의 질문에 서윤은 준비해온 모범 답안을 말했습니다. 귀사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해외 영업 분야에서 성장하면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낸 이유였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죠. 대학교 4년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의문이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실력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운 좋게 태어난 것뿐일까? 면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윤의 우수한 성적과 어학 실력 그리고 진실한 열정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거든요.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서윤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해낸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 씨 가문의 저녁 식탁은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취업했어요. 박 회장이 수프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첫째 아들 진우와 둘째 아들 민재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어디에 말이냐? 한국무역이에요. 아빠 회사요. 그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당황했고 38살인 진우와 34살인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4살, 10살 차이 나는 막내 여동생이 이런 대담한 일을 벌인 것이었거든요. 너 설마 아빠한테 미리 부탁한 거 아니지? 민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제 실력으로만 했어요. 서윤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신분을 숨기고 지원했는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이죠. 미쳤구나, 정말. 진우가 머리를 저었지만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랑스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진짜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요.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회사 일을 도울 때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회장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내딸의 진지한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직원들이 네가 내 딸인 걸 알면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없을 텐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서윤이 가족들에게 부탁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특별 대우는 절대 받고 싶지 않아요. 진우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모르는 척 해야 한다는 거야? 막내 여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봐야 한다고? 하지만 서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오빠, 그래야 제가 정말 성장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제가 회장 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진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사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입사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막내 여동생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서윤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민재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각오는 다 했어요. 박 회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지?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 네, 아빠. 끝까지 해볼게요. 알겠다. 그럼 회사에서는 너를 평범한 직원으로 대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뭔데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땐 아빠가 나서겠다. 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챙겨주고 싶어도 못 챙겨주겠네. 정말 속상해. 서윤이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오빠가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내일 입을 옷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옷들을 모두 치우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평범한 정장들만 골랐습니다. 시계도 비싼 브랜드 대신 일반적인 것으로 바꿨죠.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 박서윤이야. 회장 딸 따위는 없어. 한편 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영업부에는 성격에 좀 문제가 있는 부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윤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약속 따위 어기고라도 나서야겠어.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첫 출근이라 긴장되기도 했고 준비할 게 많았기 때문이었죠. 평소 화장도 최대한 수수하게 했고 옷도 튀지 않는 네이비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아빠, 오빠들 다녀오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박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지만 서윤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서윤은 일부러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출근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다른 직장인들을 바라보니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들과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거야. 한국무역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키운 회사. 이제 자신도 이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박서윤, 할 수 있어. 각오를 다지며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 있는데 아무도 자신이 회장 딸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첫 번째 성공이었죠. 드디어 박서윤의 특별한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서윤은 드디어 해외 영업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마음이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죠.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해외 영업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한 남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정장도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 친근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앞으로 서윤 씨 교육을 담당하게 됐어요. 29세의 민수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후배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죠. 민수는 서윤을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책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자신의 책상과 가까운 곳이었죠. 여기가 서윤 씨 자리예요. 일단 오늘은 업무 파악부터 해봐요. 민수는 의자를 가져와 서윤 옆에 앉으며 회사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자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서윤은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대해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집에서는 그냥 회사 일이라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으니 새로웠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분이 드문데 정말 좋네요. 민수는 서윤의 겸손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서윤이 꼼꼼히 메모하며 열심히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다른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는데 밝고 활발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진이에요. 오늘 같이 입사한 신입이에요. 서윤과 수진은 서로 나이를 확인하고 나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둘 다 24살 동갑이었거든요.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잘해봐요. 네, 정말 잘 부탁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가 두 신입사원을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은 꽤 큰 규모였죠. 직원이 300명 정도 되는 회사라서 점심시간에는 거의 모든 직원이 여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 정식을 먹으며 민수는 서윤과 수진에게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신입사원 때는 정말 배울 게 많으니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물어보라고 했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피해야 할 사람이나 주의할 점이 있나요?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굳이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철수 부장님이 조금 까다로우신 편이에요. 이철수 부장은 해외 영업부의 부장이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좀 엄격한 편이긴 했는데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더 그런 편이라고 했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일만 열심히 하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민수가 안심시켜 주었지만 서윤과 수진은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설정을 마치고 민수가 기초적인 업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서류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거래처 정보 정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민수는 서윤이 메모를 정말 깔끔하게 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노트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업무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서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좋은 습관이네요. 업무할 때 메모가 정말 중요해요. 수진도 서윤의 노트를 보며 자신도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배가 좀 나오고 얼굴에는 권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민수야, 오늘 계약서 정리는 다 했니? 큰 소리로 말하는 그 남자를 보고 민수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아, 부장님. 네, 거의 다 했습니다. 그제서야 서윤은 저 사람이 민수가 말했던 이철수 부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의 다 했다는 게 뭔 소리야? 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 부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저 하겠습니다. 민수가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엄하게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 부장의 시선이 서윤과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새로운 신입들이구나. 나는 이철수 부장이야. 처음에는 친근한 척하며 말했지만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옷은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와. 여기가 놀러 오는 곳인 줄 아니? 서윤과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둘 다 충분히 단정하게 입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민수야, 신입 교육 제대로 시켜. 나중에 말썽 피우면 너 책임이야. 이 부장이 나간 후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부장님이 원래 좀 까다로우세요. 하지만 서윤과 수진은 자신들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도 지적받으니 의아했거든요. 적응하다 보면 부장님 스타일도 알게 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민수가 위로해 주었지만 서윤은 이미 이 부장에 대해 좋지 않은 첫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첫날 수고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민수 선배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선배님 덕분에 첫날이 수월했어요. 저도 처음에 선배들이 잘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도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서윤과 수진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좋은 선배 하나는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지하철역까지 함께 가면서 서윤과 수진은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좀 무서우시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민수 선배님이 좋은 분인 것 같아. 맞아.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런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어. 집에 도착해서 서윤은 가족들에게 첫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박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떻더니? 좋은 선배도 만났고 동기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부장님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진우가 표정이 어두워지며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 이철수 부장님이에요. 진우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철수 부장은 회사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윤과의 약속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배가 있다니 다행이네. 민재가 말했습니다. 네, 김민수라는 선배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정수진이라는 동기도 만났어요. 서윤은 첫날의 경험을 가족들과 나누며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철수 부장의 진짜 모습을 말이죠. 입사 3일째, 서윤은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선배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기본적인 업무는 이해할 수 있었고, 동기인 수진과도 금세 친해져서 회사 생활이 즐거웠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이철수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어디서 혼이라도 났는지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세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야, 민수야. 어디 가려는 거야? 이 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 부장님.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 했는데요.
점심?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야?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나가려고 해? 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었습니다. 고작 10분 차이였는데 이 부장은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화를 냈죠. 민수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2시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입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일은 다 했어? 이 부장의 시선이 서윤과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답했죠. 네, 민수 선배님이 주신 업무는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다고? 신입 주제에 벌써 다 마쳤다는 거야? 이 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서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부장이 서윤의 책상으로 다가와 서류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죠.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한 게 일을 다 했다는 거야?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꼼꼼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이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야, 너도 문제야. 신입 교육을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 부장이 민수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같이 혼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 부장이 서윤의 옷차림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너 옷은 왜 이렇게 입고 와? 어제도 말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입고 오네? 서윤은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정장을 입고 왔었습니다. 어제 이 부장의 지적을 받고 나서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도 또 지적받으니 억울했죠.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사회생활 처음 해봐? 이 부장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수진이 서윤을 감싸려고 했습니다. 부장님, 서윤이 옷차림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뭐? 신입이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 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입들이 버릇이 없네, 정말. 민수야, 이런 식으로 교육시킨 거야?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 부장이 서윤과 수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 월급 받는 게 어디인데 이런 식으로 일해?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점심시간 전에는 절대 나가지 마. 그리고 일 마쳤으면 더 할 일 달라고 하든지. 놀고 있을 시간에 회사 돈 받아 먹으면 되겠어?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좀 제대로 입고 와. 여기가 패션쇼 하는 곳이야. 일하는 곳이야? 서윤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정말 단정하게 입고 왔는데 계속 지적받으니 서러웠거든요. 이 부장이 나간 후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민수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정말 일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충분히 잘했어요. 부장님이 원래 좀 그러세요. 수진이 속상해했습니다. 나도 옷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부장님은 신입사원들한테 특히 더 엄격하세요. 적응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이 부장은 틈만 나면 서윤과 수진을 불러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서류 왜 이렇게 해놨어? 다시 해와. 복사는 제대로 했어? 확인도 안 하고 가져와.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너무 작어. 상대방이 못 들으면 어떻게 해? 점심시간에 겨우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과 수진은 입맛이 없어 보였죠.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저러는 것 같지? 모르겠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서윤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신입 때 정말 힘들었어요. 선배님도 저런 식으로 혼나셨어요? 네, 심지어 더 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어요. 서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나아질까요? 몇 달 정도 지나면 부장님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몇 달이라는 말에 서윤과 수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오후에도 이 부장의 갑질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서윤에게 더 심하게 했죠. 야, 박서윤. 이 계산 틀렸어. 다시 해와. 서윤이 다시 계산해 보니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도 좀 바르게 해. 여기가 집이야? 서윤은 이미 충분히 바르게 앉아 있었지만 더욱 꼿꼿하게 자세를 고쳤습니다. 저녁 무렵 이 부장이 마지막으로 서윤을 불렀습니다. 박서윤, 이리 와봐. 서윤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장 앞으로 갔습니다. 너 진짜 일할 의지 있는 거야? 네,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해? 신입이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답 못하겠네? 그럼 정말 대충 하고 있었다는 거네.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대답하지 마.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일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1시간 일찍 나와서 사무실 청소하고 시작해.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싫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신입이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서윤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온종일 이 부장한테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민수가 안쓰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정말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어요. 고마워요, 선배님.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계속 이런 식이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회사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내일 출근하는 것도 두려웠죠.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부장님이 원래 저런 분일까?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냥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네, 좋았어요. 업무도 많이 배우고. 하지만 진우는 서윤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혹시 힘든 일 있어? 아니에요, 오빠. 그냥 아직 적응 중이라서 조금 피곤해요. 진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서윤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했거든요. 다른 회사도 이런 걸까?
아니면 여기만 이런 걸까? 서윤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끝까지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른 방에서 진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답답했죠. 이철수 부장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생각나서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서윤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약속 따위 어기더라도 나서야겠어.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서윤이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 해도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입사 일주일 후 서윤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 1시간 동안 혼자서 책상 닦기, 바닥 쓸기, 화분 물 주기까지 모든 청소를 맡았죠. 원래는 청소 아주머니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 부장은 이것을 신입사원 교육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입인 수지는 청소 당번에서 제외되었거든요. 이유는 박서윤이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서윤은 속으로 씁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8시 30분에 출근하면서 늘 미안해했습니다. 서윤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청소는 다 했어요? 네, 선배님. 거의 끝났어요. 민수는 서윤이 혼자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 부장의 처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부장에게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날 오전 10시쯤 이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들 일 잘하고 있지? 직원들이 대답했고 이 부장은 서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서윤, 청소는 제대로 했지? 네, 다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신입이면 그런 것부터 배워야 해. 그때 이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이 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친근함이 있었죠. 여보세요? 아, 김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점심때 만나 뵙죠. 전화를 끊고 나서 이 부장이 좋은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오후에 미국 거래처 김 사장하고 미팅이야. 자료 좀 준비해둬. 네, 알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요? 지난달 수출 실적이랑 앞으로 계획서, 그리고 가격표도 최신 버전으로 준비하고 점심시간이 되자 이 부장은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서윤과 수진은 민수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더라. 민수가 답했습니다. 응, 미국 거래처에서 큰 계약 하나 성사됐나 봐. 서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영어도 잘하시네요. 원래 해외 영업 담당이시니까 영어는 잘하세요. 하지만 민수가 말을 멈춘 것을 보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요? 민수가 주위를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가끔 이상하게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요? 해외 거래처 사람들과 만날 때 너무 자주 만나시고 계약 조건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서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원래 회사 규정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래처에서는 별말 없이 계약하더라고요. 서윤과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설명했죠. 보통은 가격 협상을 하잖아요. 더 싸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부장님, 거래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부장님이 그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만나세요. 하지만 민수는 이것이 추측일 수도 있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윤은 복사를 하러 복사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사무실과 조금 떨어진 복도 끝에 있었죠. 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이 부장이 외국인 남성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40대 정도의 서양인이었죠. 김 사장님, 오늘 미팅 감사했습니다. 이번 계약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건도. 외국인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나 그래왔듯이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때 서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부장이 뭔가 작은 봉투를 건넸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서류 봉투 같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웠죠. 이 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수고비 좀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배려해 주셔서. 외국인이 봉투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서 복사기 뒤로 숨었습니다. 지금 본 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수상한 거래 같았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 계약 금액이 좀 높지 않나요? 괜찮아요. 어차피 차액은 따로 처리하니까요. 이 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들은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차액은 따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수고비라는 건. 서윤은 복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지금 본 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서윤아, 복사 오래 걸렸네? 응, 기계가 좀 느려서.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수 선배가 점심시간에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이 부장의 이상한 행동들과 지금 목격한 장면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민수를 불렀습니다. 선배님, 잠깐만요. 네, 뭔데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앉았습니다. 서윤은 오후에 본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좀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부장님이 외국 사람이랑 만나는 걸 봤는데 뭔가 봉투를 주고받더라고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윤이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수고비라는 말도 하고 차액은 따로 처리한다는 말도 했어요. 수진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민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윤 씨가 본 게 정말 그런 거라면 해외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 규정 위반이고 심하면 법적 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서윤과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큰 문제예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증거요? 네, 만약 정말 비리가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어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안 돼요. 서윤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감에 불타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거든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조사해도 되는 건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서윤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수진도 용기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해볼래. 부장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갑질하는 것도 화나는데 비리까지 저지르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민수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해봐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그렇게 세 사람은 이 부장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서윤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부장에게 당한 것들을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만약 정말 비리가 있다면 부장님은 큰일 나겠지. 그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서윤은 처음으로 복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다시 싸울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입사 2주차가 시작되면서 이 부장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서윤에게만 유독 심하게 굴었는데 마치 일부러 괴롭히려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오전 이 부장이 서류를 서윤 얼굴 앞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윤, 이 계산 또 틀렸네? 너 머리에 뭐가 들었어? 서윤이 다시 확인해 보니 계산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 앞에서 반박할 용기는 나지 않았죠. 주변 동료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하고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몇 번째 다시 하는 거야? 너 정말 일할 생각 있는 거야? 이 부장이 소리를 지르자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하지만 서윤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화나서 말했죠.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 계산도 틀린 게 없는데 왜 저래? 민수가 주위를 살펴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작은 소리로 해. 그날 점심시간 세 사람은 회사 밖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아침에 또 뭔가 봤어요. 민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뭘 봤는데요? 부장님 책상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제가 서류 전달하러 갔는데 책상 위에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서윤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거래처인데 가격이 두 개 버전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나는 정상 가격이고 하나는 훨씬 비싼 가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같은 제품인데 한쪽은 $100, 다른 쪽은 $120였어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의심한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윤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기회가 되면 사진 찍어볼게요. 민수가 당부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오후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 부장이 외부 미팅을 나간 사이 서윤은 이 부장 책상 주변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지금이 기회야. 서윤은 조심스럽게 이 부장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은 잠겨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ABC 트레이딩 컴퍼니와의 계약서였는데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서윤이 자세히 보니 원래 가격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아래쪽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죠. 차액 20%, 김 사장 목 10%, 나머지 개인 계좌.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리의 증거였거든요. 주위를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장 더 찍고 나서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았죠.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이 부장이 벌써 돌아온다고 알려준 것이었죠. 서윤은 깜짝 놀라서 재빨리 부장 책상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침 청소를 하고 있던 것처럼 꾸몄죠. 뭐 하고 있어? 이 부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책상 정리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었어요. 내 책상을 네가 왜 정리해? 최 과장님이 부장님 자리 주변도 깨끗이 하라고 하셔서. 이 부장이 자신의 책상을 훑어봤습니다. 다행히 서류들이 원래 위치에 있었죠. 앞으로 내 책상은 건드리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부장의 갑질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었죠. 휴대폰에 저장된 결정적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부장이 긴급 회의로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서윤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위쪽 서랍은 잠기지 않았거든요. 서랍 안에서 프라이번라고 쓰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거래처와의 계약서, 복사본들이 있었죠. 모두 가격이 수정되어 있었고 차액에 대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으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했죠. 계약서들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 거래처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린 기록이 있었거든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찍고 있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부장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서윤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는 척했죠. 뭐 하고 있어? 이 부장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거래처 연락처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부장이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서랍을 슬쩍 확인해 봤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휴, 다행이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한편 이 부장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서윤을 사람들 앞에서 무능한 신입이라고 취급했고 또 어느 날은 복장을 트집 잡아 창피를 주었죠. 너 같은 애가 이 회사에 어울려? 이 부장이 서윤을 향해 인격 모독적인 말을 했을 때 서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누가 이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자 민수와 수진이 깜짝 놀랐죠. 이거 완전 증거네. 수진이 소리쳤다가 급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가 사진들을 자세히 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비리야. 계약 가격을 올려서 그 차액을 나눠 가진다는 뜻이거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거지. 그럼 정말 횡령이네? 서윤이 물었습니다. 맞아. 이건 명백한 비리야.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거야? 민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폭로할지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 서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계획이 있어요. 뭔데? 임원진 회의에서 할 거예요. 모든 임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민수와 수지는 상상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 정체도 같이 밝힐 거예요. 부장님이 그동안 누구를 괴롭혔는지 알게 해줄 거예요. 언제 할 거야? 이번 주 금요일에 정기 임원진 회의가 있어요. 그때 할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지난 2주간 참아온 모든 굴욕과 고통을 한 번에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죠. 이제 정말 이 부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입사 3주차에 접어들면서 이 부장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서윤에게만 더욱 가혹하게 굴었는데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어느 날 아침 이 부장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윤, 너 정말 답답하다.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서윤이 만든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은 트집을 잡을 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냈죠. 글씨체를 바꿔서 다시 해와. 이 글씨체 마음에 안 들어. 주변 직원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글씨체까지 트집 잡는 것은 너무 심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백도 너무 넓어. 좀 더 빼곡하게 써. 종이 아까운 줄 모르나? 이 부장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다시 해오라고 했죠. 서윤은 점심도 못 먹고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구내식당에서 서윤목 도시락을 싸와줬습니다. 수진이 화나서 말했죠. 정말 너무해. 글씨체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서윤이 도시락을 먹으며 속삭였습니다. 참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뭐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민수가 물었죠. 증거 말이야. 이제 충분히 모았어. 곧 끝날 거야. 민수와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 부장은 더욱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윤을 자신 앞에 세우고 말했죠. 너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더라.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이 부장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일에만 집중? 그럼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정신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서윤은 최근 며칠간 증거 수집 때문에 신경이 예민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킬 수는 없었죠. 이 부장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여기서 일한다는 거야? 사회생활이 뭔지나 알아? 서윤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애송이라는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서윤이 말하려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히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거든요. 뭐라고? 이 부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말하려던 것 같은데 불만 있으면 확실히 말해봐. 서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 갑질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좀 더 제대로 해. 너 같은 신입이 어디 가서 이런 대우 받을 수 있을 줄 알아? 이런 대우라는 말에 서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갑질을 대우라고 표현하다니.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웃고 있어? 이 부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라도 있는 거야? 이제 인격 모독까지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한계점에 다다랐죠.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급한 전화 왔습니다. 이 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수가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빨개요. 괜찮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이 부장이 서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서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서윤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장 앞에 섰습니다. 너 정말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야? 갑자기 나온 질문에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는 이 회사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어떨까? 결국 그만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어이가 없었죠.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너가 열심히 한다고? 웃기지 마. 너 같은 수준으로는 여기서 버티기 힘들 거야. 이 부장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노력?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난 게 있어야 해. 너는 그게 없어. 서윤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타고난 게 없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기겠을까? 부장님, 저는 정말 이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그럼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 지금까지 내 태도를 보면 건방져 보여. 건방져 보인다고 하십니까? 그래, 마치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신입 주제에 서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거든요. 자신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인데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장은 서윤의 말투까지 트집 잡았습니다. 말투부터가 그래. 지금도 그렇고 마치 나와 동등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 동등하다고? 당신이 저보다 훨씬 아래죠.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2시간 일찍 나와서 회사 전체 청소해. 사무실만 말고 화장실까지. 화장실까지 말씀이십니까? 서윤은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었거든요. 왜? 싫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신입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퇴근길에 세 사람은 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오늘 정말 심했네. 괜찮아.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돼.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야? 민수가 물었죠. 응,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이제 어떻게 폭로할지만 정하면 돼. 어떻게 할 거야? 서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원진 회의에서 할 거야. 모든 임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말? 그럼. 응, 그때 내 정체도 같이 밝힐 거야. 부장님이 그동안 누구를 괴롭혔는지 알게 해줄 거야. 민수와 수지는 상상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언제 할 거야? 이번 주 금요일에 정기 임원진 회의가 있어. 그때 할 거야. 서윤은 집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다고 말이죠. 부장님, 곧 누가 진짜 애송이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금요일 오전 10시 한국무역본사 대회의실에서 정기 임원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회장을 비롯해 모든 상무, 이사, 부장들이 참석했죠. 상무인 진우도 당연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달 해외 영업 실적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이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죠. 이번 달 수출 실적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쪽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박 회장이 만족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수고하셨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오라고 하자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급하게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서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왜 막내 여동생이 임원진 회의에 나타났는지 의아했죠. 이 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서윤, 너 왜 여기 있어? 누가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 부장님,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직접 왔습니다. 박 회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회사에 심각한 비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비리라니 무슨 소리야? 서윤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철수 부장님의 해외 거래처 관련 비리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같은 제품인데 두 가지 가격이 있는 계약서들과 이 부장이 직접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들은 부장님이 거래처 사람들과 만날 때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들입니다. 서윤이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부장님, 이게 정말입니까? 이 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그때 이 부장이 갑자기 화를 내며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신입사원 주제에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근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근거?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저한테 앙심을 품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앙심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입교육을 엄격하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하려는 겁니다. 요즘 신입들은 조금만 혼내면 이런 식으로 반항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확실히 신입사원이 부장을 고발하는 상황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회장님, 이런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입이 무슨 수로 이런 기밀 서류를 구하겠습니까? 분명히 조작한 겁니다. 이 부장이 계속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이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이 부장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3주 된 신입사원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이 여자가 저한테 혼나서 앙심 품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입사원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거짓말을 할 것 같아?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박 회장을 쳐다봤죠. 이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 딸이 거짓말을 할 것 같냐고. 박 회장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다른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따님이라고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네, 제 여동생이 맞습니다. 박진우 상무님의 여동생이요? 임원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저는 박서윤입니다. 회장님의 막내딸이고 박진우 상무님의 여동생입니다. 이 부장은 완전히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자신이 누구에게 갑질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저는 신분을 숨기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께 지난 3주 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일찍 나와서 청소를 시켜왔고 화장실까지 청소하라고 했으며 애송이라고 부르고 너 같은 수준으로는 여기서 버티기 힘들다며 그만두라고 했다고 설명했죠.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이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부장이 물었죠.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부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신입사원 교육 차원에서. 교육? 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입사원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킨 게 교육이라는 겁니까?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괜찮다는 거야?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갑질을 하시는 분이 뒤에서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빼돌렸어? 지난 2년간 약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서 뭐해? 박 회장이 화를 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철수 부장, 즉시 해고 처분한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고소할 것이다. 이 부장이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서윤을 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서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저한테 신입 주제라고 하셨죠? 이제 누가 진짜 애송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거든요.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사실장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회사 전체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죠. 박 회장이 서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딸아. 진우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서윤의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죠. 챕터 8. 이 부장이 해고된 후 한국무역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이 부장의 비리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며칠 후 감사실장이 박 회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장이 지난 3년간 총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서윤이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겠군요. 감사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죠. 며칠 후 이 부장은 결국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어 회사 전체가 주목받게 되었죠. 하지만 서윤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언론에는 단순히 내부 고발자에 의해 비리가 발각되었다고만 발표했거든요.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민수의 역할이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민수를 대리로 승진시켰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선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민수 선배가 대리가 되다니.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죠. 다 서윤 씨 덕분이에요. 서윤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서윤은 이제 신분을 밝혔지만 여전히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윤의 겸손한 태도에 금세 적응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서윤과 수진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너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 같아. 둘은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갑질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서 회사 생활이 정말 즐거워졌거든요. 새로 부임한 해외 영업부 부장은 김대성 부장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부서에 있던 분인데 정말 인격적이고 실력도 뛰어난 분이었죠. 앞으로 우리 부서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겁니다.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김 부장의 첫 인사말에 모든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도 이제 정말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른 아침에 나와서 청소할 필요도 없었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몇 주 후 박 회장은 전 직원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갑질이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회장의 선언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서윤은 그 후로도 계속 해외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서윤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박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회사에서 일할 거야? 민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진우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견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네가 정말 성장한 것 같아. 오빠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가족들은 모두 서윤의 성장을 기뻐했습니다. 한편 이철수 전 부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반성문을 읽을 때도 서윤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기쁨보다는 정의가 승리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더 컸거든요. 결국 옳은 일을 한 거 맞죠? 서윤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윤 씨가 없었다면 이 부장은 계속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민수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서윤은 회사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력도 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매일 즐겁게 일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좋아 보여. 요즘 일하는 모습 보면 정말 즐거워하는 게 느껴져. 정말 꿈만 같아. 그런데 다 너랑 민수 선배. 아니, 대리님 덕분이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운 것뿐이에요. 진짜 대단한 건 서윤 씨가 한 거죠. 그렇게 서윤의 특별한 회사 생활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년 후 서윤은 해외 영업팀의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무역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었죠. 서윤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들이 모두 이뤄진 것입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일이 결국 회사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험난한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서윤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힘들었지만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한 게 가장 기뻐.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무역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공정한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박서윤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서윤이도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사람들, 잘못된 일을 보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서윤이의 이야기처럼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한다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봅시다. 진짜 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진정한 인격은 결국 사람들이 알아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서윤이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